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금요일은 저희 서울경제TV 저녁 시간 이 상담 특집이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많은 접수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부부터 저희 심야 상담소까지 상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함께해 주실 저희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찍으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빨간불 켜긴 했는데 이걸 상승했다고 보긴 좀 그렇죠. 하락이 멈춘 거죠. 그렇죠. 네, 하락이 멈췄고 시장 혹시 제가 시황을 할 때 대단히 강한 장, 유동성 장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잘하면 올해 내에도 다음 스텝인 2,700까지 갈 수 있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시황은 맞을 때까지만 쓰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면 그거에 맞게 새로운 시황을 꺼내드려야 돼요. 이번 주에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유동성 장세의 기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리와 환율, 기업 실적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요. 연휴가 끝나면 실적 시즌에 도입하면서 실적 발표들을 할 거예요. 이번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달라진 건 뭘까요? 달라진 것은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제일 큰 불확실성은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유동성 공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나서서 우리가 뭐든지 한다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켰는데 미국은 이제 한 달 있으면 대선에 들어갑니다. 대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뭘 자꾸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요. 제일 큰 게 대선 불복을 얘기했고요. 그 핵심 키인 대법관을 임명을 또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추가 부양이 필요한데 양당 간 합의를 통해서 재정 빨리 합의를 해서 1조 4천억이든지 2조 5천억이든지 합의를 해서 시장에 뿌려야 되는데 연준은 할 만큼 했는데 의회가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질 않아요. 국내 시장으로 보면 양도세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 대주주 확정과세가 지금 시행령법에 의하면 3억인데 이걸 빨리 시행령 변경을 통해서 올해 안 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시장의 공히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이거 연휴를 이대로 맞기에는 부담스러운 매물이 아마 다음 주 올 화도 나올 것 같고 당분간은 눈치 보기
그다음에 연휴 이후에도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은 여전히 눈치 보기, 지리지리한 박스권 장세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전에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역시나 쉽지 않네요. 이제 많은 기관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을 푸는데 이제 한계가 좀 있던 것 같아요. 유동성. 시스템이 조금 멈췄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그냥 돈을 풀면 시장이 알아서 좀 반등을 해줬는데 그렇죠. 이제는 먹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문자와 저희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3시간 연속으로 이 상담 방송이 저희가 잡혀있기 때문에 연휴 전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빠르게 해주실수록 상담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전화, 문자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저희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현대 엘리베이 갖고 있습니다. 42,200원에 좀 정확하게 비중을 써주셨어요. 43% 들고 있다고 뒷자리 11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제가 차트 조금 보니까 자꾸 하락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하락만 하는 것 같나요? 이렇게 제가 쪼아서 봐서 그런 걸 수 있는데 멀리 보니까 길게 그건 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 아닌가요? 그러네요. 이 자리 4만 원대가 꽤 오래 유지되는 가격이고요. 네. 현대엘리베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경협주 이렇게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네. 최근에 남북경협주는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엘리베이가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유지 보수는 나오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딱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남북 경협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아서 좀 북한과 잘 되면은 뭐 하는 기대감으로 불쑥불쑥 올랐는데 남북 경협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도 4만 원 선은 계속 지키는 자리입니다. 요 4만 원이 무너지면 조금 부담스럽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자리가 딱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의 이슈를 받고 바닥 자리. 이것이 떨어지면은 아마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4만 원짜리를 잘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살짝 높으시네요. 네. 시장에서 과연 현대 엘리베이보다 더 매력 있는 종목이 없을지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비중 한 반 정도는 보다 매력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만 원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투자 가치가 조금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네요.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갖고 있습니다. 3,560원에 20%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아마 그 표면 처리 뭐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일 거예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제 공정 장비를 하다 보면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고급 공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있어 보이고요. 과거의 재무 추이를 보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17년부터 레코드가 나오는데 꾸준히 성장하면서 수익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뭐 상당히 매력적이죠. 두 자릿수 이렇게 나와서 기본은 한다. 최근에 시장에 밀리는 만큼 밀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0원짜리는 계속 지켰어요. 3,000원짜리 지켰으니까 지금 시장은 3,000원과 4,000원을 왕복 달리기 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10월 달도 좀 불확실성이 짙게 배이는 시장이라면은 한번 3,500원 단가 올라갔을 때 4,000원 금방 가면은 한번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상담도 저희 문자로 가볼게요. 유비케어 갖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이죠. 13,000원에 공략을 하셨고 10%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격 의료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잠잠하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바로 실행되긴 좀 어려운 이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법을 바꿔야 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원격 의료는 차세대에 나아갈 방향인 건 틀림이 없는데 도대체 이 손익구조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의 문제가 사실 이해관계자를 조율한다는 게 사회현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방문, 내방 위주의 닥터들은 이제 좀 내방기기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원격 의료 치료했을 때 의료 과실 문제,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뭐 제도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걸로 해서 이슈로 해서 프리미엄을 좀 받았어요. 유비케어가 시가총액이 5,300억인데 자 보시죠. 작년 이익이 1,000억 매출에 100억. 그러니까 지난 동안의 프리미엄이 PBR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 이만큼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한껏 받았죠.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잘못되거나 원격 의료에 대한 전망이 잘못되면 높은 사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아플 수가 있어요. 10% 수준이니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10,000원짜리가 굉장히 공고하게 지켜지는 자리인데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추가 하락할 수 있겠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확실히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나 당장 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애청자분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화 자주 주시잖아요. 그죠?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I 첨단 소재 오, PI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 그럼 어떻게 되세요, 우리 시청자님? 31,500원에 10%요. 31,500원에 10% 최근에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갖고 계셨고.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제가 박원재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PI 예. 첨단 소재가 좀 지루하시죠? 예, 요즘에 무슨 그 소재가 쓰이는 데에서 필요가 없게 됐다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예. PI 첨단 소재는 이제 PI라는 게 폴리미드 필름이니까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될 게 있는데 PI 첨단 소재가 같이 준비하려고 했던 게 CPI라는 게 있어요. 컬러리스 예. 폴리미드 필름. 예. 그거는 이제 그 폴더블 휴대폰에 네. 그게 이제 그 지금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 거를 CPI로 대체할 수 있는데 PI 첨단 소재도 그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CPI는.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지는 사업부, 기대감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예. 폴리미드 필름은 사용처가 아주 많아요. 이게 차폐 필름으로 해가지고 전자기기판, 특히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은 열이 많이 납니다. 기판에. 네. 그 열을 잡아주는 게 이제 폴리미드 필름이 하고 이게 범용 사용처가 계속 넓어져요. 그러니까 5G가 가면 5G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고 이제 전기차가 들어가면 전기차에도 이제 들어가고요. 계기판에. 그래서 굉장히 넓어지는데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가장 많이 쓰이는 휴대폰이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팬데믹 때문에 휴대폰 매출이 아주 뚝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PI 첨단 소재도 같이 벼락을 맞았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휴대폰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얼추 고생은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주춤주춤 올라갈 것 같아요. 주춤주춤 올라가면은 일단 35,000원이 이제 턱이에요. 그래서 35,000원 가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줘 보십시오. 그럼 그때 예. 4만 원까지 올라갈지 35,000원에서 멈출지를 그때 판단을 해봐야 될 테니까 지금 이게 매출이나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네네. 일단 지금의 바닥에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 전문가님 그럼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까? 한 10% 정도 더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비중이 10%시니까 예, 단가 좀 조금 낮추려고. 네, 10% 정도 더 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글쎄요. 예. 네, PI 첨단 소재 아주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기다리신 만큼 이제 얼추 좀 기간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애청자님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OCI OCI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정확히 보니까 63,700원 정도 됐고요. 네. 비중은 40%. 어이구, 비중을 많이 담으셨네요. 그죠? 예전에 57,000원 샀다가 오. 72,000원에 팔고 절반만 팔고 또 내려오길래 다시 이렇게 사다 보니까 많아진 거거든요. 재공략을 하신 거군요. 네, 그 6만 원대 또 떨어지길래 알겠습니다. 또 이게, 6만 5천 원 라인 과연 OCI 잘 또 반등해 줄지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OCI를 조금 이제 높은 가격에 사셔서 매수가보다 예. 좀 떨어졌는데 그 40%니까 비중도 작지도 않으세요. 예. OCI는 좀 어려운 기업입니다. 네.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왜 어렵냐 하면은 태양광이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미니까 이슈가 네. 좋아요. 그래서 이슈 때문에 이제 쭉 올라가서 1조 2천억, 1조 3천억 시가총액까지 올라갔고 그동안 기업이 이제 업력이 오래되니까 벌어놓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는 싼데 앞으로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점쳐야 되는데 국내 군산 공장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중국이 하도 저가 공세를 피니까 못 견디고 국내 공장은 폐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하나를 가지고 거기도 8만 톤이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갔던 게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장 하나가 이제 그 재난으로 인해서 가동이 멈추면서 그렇게 떨어지기만 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닥에서 또 태양광 이슈하고 맞물려서 올라갔는데 구조적으로 그 공장이 재가동을 하면 아마 폴리실리콘 가격은 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OCI라는 회사는 국내 공장은 뭘로 돌리느냐 하면 2차 전지하고 이제 전자부품, 과산화수소 이쪽으로 돌리는데 여기 한 2년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공백이 생깁니다. 자, 재무표를 한번 FN가이드에서 추정한 표를 볼게요. 네. 19년에 2조 6천억 매출에 1,800억 적자, 올해 2조 원에 1,100억 적자예요. 그 내년도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한 800억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후년에 이제 1,000억 이렇게 나오는데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프리미엄을 이제 얼마 줄 거냐인데 2년이 있어서 1,000억을 버는 거고 올해 1,000억이 번다면 1조 3천억이면 적정한 것 같아요. 근데 2년 후에 1,000억을 버는 회사를 현재 1조 3천억이면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가 애매해집니다. 꼭 딱히 싸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다고 비싸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 가격 5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주춤주춤거리니까 왔다 갔다 할 텐데 6만 3천 원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달을 하면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도는 한 어느 정도쯤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취득가 오면은 하시는 걸로 원칙을 세우세요. 예. 아마 이게 태양광 이슈가 계속 넘나들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락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네. 다만 딱히 그렇게 위를 크게 바라볼 요인도 없어서 좀 갖고 계시다가 하반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혹시 목표가 도달했을 때 네. 손절매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목표가 갑자기 도달하면 매출서에 떨어져서 절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탄력이 좋았는데 이렇게 이슈 따라 올라가는 거 내용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은 좀 애를 먹습니다. 다음에 종목 선정할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OCI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OCI 같은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알고는 있는데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시청자님 화장실 가셨을 때 전화 왔다고 아, 못 네네. 받으실 뻔했어요. 그죠? 아,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카스요. 카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9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2,390원에 10% 정도? 네네. 어유, 카스가 이때 한번 크게 잘 갔었는데 그때 못 파셨네요. 그죠? 아니, 좀 팔고, 남은 거예요? 예, 남았는 건데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러게요. 남은 비중이 크진 않은데 제가 위원님께 그럼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금액은 다 파신 거죠? 예, 좀. 짜투리 남으신 거고. 네네. 물 타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갖고 계시다가 취득가 오면은 요것도 그냥 파세요. 올라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카스는 뭐 다 아시잖아요. 전자저울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밍밍해요.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먹고 살기 좋은 기업이고. 이재명주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을 자꾸 뭐 이슈를 붙여서 마스크하고 관련되고 하는데 뭐 딱히 관련도 없을 거예요. 근데 수급으로 붙이면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데 네네. 이렇게 보니까 뭐 거래량을 터트리고 그 음봉으로 쭉 빼가지고 네. 웬만큼 털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 도망갔어요. 예. 도망가서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게 뭐 거래량도 밋밋하니까 또 이게 아주 엉터리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800원에서 2,2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250원 수준 나오면은 네. 그냥 10% 마저 그냥 매도하시고 네. 다음에는 좀 보기 편한 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카스는 아주 투자하는데 투자 타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기대 갖지 마시고요. 취득값 네네. 근처에 오면은 그냥 파시고 좋은 종목 많아요. 제 방송 많이 들어보세요. 좋은 종목 많이 알려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카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팔고서 조금 남은 그 비중 때문에 그러셨던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네. 잘 정리하시길 네.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네, 잘 네. 들리고 있어요. 네, TV는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 통화로만 할게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성 ANG인데요. 신성 어떤 종목이요? ENG. 신성 ENG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020원에 제가 오늘 20% 매입을 했는데요. 네. 매입하고 나서 계속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2,020원이 매수가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280원이요. 아, 죄송해요. 2,080원? 네. 아, 지금 그래서 약간 손실 중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뒤로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사갖고 떨어지면 속상해요. 그죠? 여보세요? 네. 네. 하자마자 떨어지니까. 네. 네.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사가지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지켜봐야 될지, 매도, 지켜보세요, 매도해야 그냥. 될지 모르겠어요. 지켜보시는 게 네. 신성ENG는 이제 하는 일이 뭐 태양광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태양광 발전 시스템하고 뭐 ESS 설치하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민다. 이렇게 전기 네. 사업이 화석 연료를 그만하고 이제 전기 사업으로 다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한번 추정치를 볼게요. 추정치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매출 추정치 이런 거 보세요? 잘 안 보고요. 잘 안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쭉 그냥 매출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못 벌었어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맨날 실적은 매출은 올라가는데 돈을 못 벌었는데 네. 앞으로는 벌어요. 자, 추정치를 보면 20년에 4,700억 매출에 200억 벌고 내년도에는 6,800억 매출에 300억 번대요. 22년엔 7,000억에 360억을 번대요. 이게 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회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살짝 물려 계신데 네. 비중 20%시니까 적정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 뭐 3,000원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보세요.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혹시 네. 떨어지면요, 겁내지 마시고 네. 혹시 떨어져서 1,750원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서 10% 정도 더 물을 타세요. 그래도 될까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위원님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제쯤 만약에 또 떨어지고 있으면 언제쯤 또 물을 타면 좋을지 이런 타이밍이 개인 투자자가 잡기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네, 왜냐면 사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기업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잘 분석 안 하시고 사잖아요. 가격만 보면은 떨어지면 불안하고 올라가면 흥분되고. 맞아요. 근데 기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요. 얼마짜리인지. 이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원가를 몰라요. 그런데 일단 주고. 근데 이제 저기 파는 사람이 뭐 10,000원 내세요. 그럼 원가 500원인데 네. 9,000원에 안 돼요. 그래서 9,000원에 사면 좋아하잖아요. 그쵸, 원가 그쵸. 500원인데. 마찬가지로 기업도 원가가 보이면 대충 박스, 바운더리 가격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렵죠. 맞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어려울 때는 혼자서 더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말씀 필요하시면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오,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는데요? 18만 3천 원에 20%요. 18만 3천 원에 20%. 아이고, 이거 18만 언제 3천. 사셨어요? 샀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 네네. 고점에서 사셨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잘 안 아니요. 보시는구나. 제가 현대차를 네. 사도 좋아요 하고 요 시간에, 요 시간 저녁 시간에 나와서 11만 원 넘어갈 때 이때 현대차 좋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때 13만 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렸다가 회사가 많이 좋아져서 요 12만 원대 이거 다시 사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2번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때 잡아드린 목표가가 2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마 20만 원은 갈 것 같고요.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잘 보셨으면 10일만에 사셨으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노란톡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도 아나운서가 잘 알려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네네. 그 노란톡 어플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네. 그 채팅 목록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네. 상단에 말풍선의 플러스 모양이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 아이콘 누르시고요.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저희 위원님 방이 뜨시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더 현대차 물어볼게요.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갖고 계시면은 실적이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도에 좋아질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EPS 상향률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GEMP라 그러는데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 유일한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네. 테슬라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여타 자동차 회사는 다 이제 힘이 없는데 현대차가 수소차와 전기차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가격을 볼게요. 네. 현대차는 올 현재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런데 내년에 5조를 벌어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는 10배수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50조면 좀 됐구나 이렇게 되는데 후년에 보니까 한 5조 5천억 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좀 업사이드가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 시장의 평가가 현대차는 좀 성장하는 거 아니나 프레미에 붙으면 네. 한 60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잘 붙으면 60조까지도 보인다. 여기서 한 50% 정도도 잘하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예요. 믿음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PBR 청산 가치로 봐도 0.6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회사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야 우리 판 돈이 이만큼이야 하고 주면 내가 산 가격보다 30%를 더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불안감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네. 불안감은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거기서 네네. 단점도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 현대차는 걱정하지 마시고 해를 넘겨도 좋은 주식이니까 갖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현대차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좀 마음을 놓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좀 궁금한데 현대차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다른 완성차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말고 또 뭐가 있죠? 기아차라든지 기아차는 현대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 쌍용차라든지 쌍용차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높은 차는 네. 살아남은 아주 점프가 좋을 거예요. 음, 근데 살지 말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건 그래요. 시장은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인됐을 때 하는 건데 쌍용차는 지금 매각 이슈가 한창 불붙어서 매각 당사자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쌍용차는 기존에도 인도의 마힌드라가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포기했잖아요. 네. 앞으로 자동차 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회사도 지금 생존이 어려운데 마이너 회사가 생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확인 또 확인, 안전 또 안전 이걸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업계 1위인 기업들도 힘든 마당에 다른 종목들은 또 얼마나 부진을 겪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전화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세요, 시청자님. 주말인데.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추석 앞두고 주식하시기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저도 그러니까요.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요, 시장이 안 좋으면 맞아요. 시장 그리고- 이기는 주식이 근데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요? 예, 수익은 중인. 아이고, 네. 그럼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떡하라고? 그럼 어떤 종목 갖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월덱스인데 네. 이제 오래 보유했어요. 그리고 얘를 몇 번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9,240원에 제가 30% 가지고 있는데 오우, 네. 이게 좋은 이제 회사가 많이 안 알려졌다가 최근에 이제 얘네 자회사 있는 거 좀 레포트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밀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항상 꾸준하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 비해서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더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반도체 치고는 그냥 멀티플을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 반도체 자체가. 근데 저는 반도체 업황을 좋게 봐가지고 얘를 가지고 왔는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서 맞아요.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이렇게 맛을 수익 듣고 중이신 싶기도 우리 하기도 시청자님도 하고 해서요. 불안한데 다른 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네, 일단 저도 수익 그래서 되게 중이시니까. 망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시장이 흔들려서 불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월덱스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공부를 좋은 많이 회사 했습니다. 맞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해봤고요, 주장한테. 저 좋은 회사 맞고 알고 계신 네. 대로 뭐 네. 시장이 좀 인정해 주겠죠. 뭐 들고 가시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연말까지 그냥 예. 연말 이상도 그냥 계속 가져도 네, 될까요?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그 네. 믿음을 네. 흔들리지 마시고 갖고 가십시오. 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건강하세요. 투자하세요.
예. 아유, 이렇게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제가 개인투자분들 따로 계신 것 설명을 같아요. 안 드려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요. 또 본인이 매매를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신이에요. 화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하신 비중은 10%고요. 네. 3,005원이에요. 3,005원이요? 네, 50원 아니고. 50원이요. 그렇죠. 네. 5원 단위로 제가 사신 줄 알고. 예, 50원이요. 알겠습니다. 화신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50원 아주 잘 걸어 놓으셨는데 걸려서 좋아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쩔지 몰라가지고요. 글쎄요, 뭐 화신이 자동차 부품 회사라서 예, 요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제 현대 기아차가 올라가서 따라서 다들 올라가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 싸요. 청산 가치가.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성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성장성이 없어서 그 중간 어딘가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회사가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 한 그만큼 3,000원 초반대 올라가면 3,500원. 이 정도가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3,500원이요? 예,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짐작을 못해서요. 네네. 거기 가면 한 3,400원 수준 가면 팔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예. 시세가 나면 거기서 그냥 매도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전화하고 나서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지는 거 들으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양물산요. 동양물산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1,480원에 10%입니다. 1,480원이면 얼마 전에 쭉 윗꼬리 뺐을 때 사셨어요? 올라갈 때?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오래 1년 갖고 넘었어요. 계셨어요. 네, 얼마나 오래 갖고 계셨을까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넘게? 1년 가까이?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동양물산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양물산은 왜 매수하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네. 친구 권유로 샀어요. 친구 권유분으로 사게 네. 되셨군요. 네, 보통 처음 시작할 그렇게 때.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좀 공부가 됐잖아요. 네, 네.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많이 느껴요. 맞아요. 주식 네.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삼성전자 이런 걸 사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삼성전자 사면 시장만큼 올라갈 때 장 좋으면 올라가거든요. 네, 네. 동양물산은 물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무역 쪽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무역. 근데 무역은 지금 무역의 시대는 아니에요. 물산 이런 게 좋았던 건 7, 80년대. 이때는 종합상사가 좋았어요. 왜냐면 물류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물류나 이런 건 다 택배로 하잖아요. 웬만한 물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사나 물산 이런 쪽이 그렇게 성장성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전에 영업도 보면은 3년 동안 적자 났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나고 올해 이익이 많이 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유가 구조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파악이 못해서 그건 모르겠고요. 네. 이번에 이제 혹시 그 매수가에 거의 근접했으니까 이번에 한 조금 움직이다가 오늘 장이 약한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적이 좋아지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 좋아지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좋아지는지. 회사에 한번 전화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왜 좋아져요 하고 물어보면 거기서 왜 좋아지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이 좋아지네 그러면 좀 갖고 계셔도 되고 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팔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거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니까 요 전화번호가 나와요. 회사에 전화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화 걸어서 그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서 아이고 지인이 추천하셔서 사셨다고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막 맞아요. 그러세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화를 직접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채팅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유튜브 채팅으로 넘어가 볼까요? 힘내자님께서 위원님 KM 갖고 있습니다. 13,9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처음 매매한 종목이라 잘 모르겠네요. 한물 간 마스크주로 엮여서 잘 안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종목에 대해 여쭤보셨어요. 위원님 KM 어떻게 볼까요? 마스크. 마스크주에 엮여서 가지고 근데 아마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이게 반도체 클린런 회사예요. 이게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에 들어가면 소모품으로 방진복, 방진 마스크 이런 걸 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엮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스크로 엮였죠. 그런데 마스크가 실적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요새 마스크가 공급 대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네. 얼른. 자, 올해 실적 추정치가 얼마로 나오느냐 하면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 지난 분기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6월 달에 560억 매출에 170억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휴.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왜 주가는 이럴까요, 위원님? 잠깐만요. 네. 연간은 안 나와요. 이게 일시적인. 근데 요새 이제 마스크가 공급 대란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일시적인 수익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번 반짝하면은 기업은 영원히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네. 이분한테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 한번 전화를 거셔서 혹시 다음 분기는 매출 떨어지고 이익 떨어져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전화 한번 하면 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이걸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2, 4분기가 9월이니까 끝났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시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매출이 떨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면 올라갈 거고요. 매출이나 이익이 더는 안 늘어나서 떨어지는 거면은 더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질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갖고 계시다가 13,900원이니까 싸게 잘 샀어요. 15,000원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은 하지 마시고 회사에 전화해서 매출 구조 확인해서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잘 팔려요 그러면 2만 원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화는 본인 재산이시니까 꼭 전화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전 분기만 또 수익이 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속적으로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네, 구조적으로 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볼까요? 이루온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1,73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루온 같은 경우는 1,700원에 공략을 하셨으면 이분도 꽤나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네요. 이루온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이루온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 저도 보니까 이동통신 무슨- 솔루션 네네.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이래요. 업력이 98년에 됐으니까 나와 있고 이동통신 사업자. 핵심 솔루션을 한다는데 요새 이제 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거 나오니까 엮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매출을 보면은 그냥 뭐 맨날 똑같아요. 400억, 500억 여기 이익 번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뻗어가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시가총액이 300억이에요. 너무 작은 기업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길게 한번 차트를 펴볼게요. 역시나 2005년부터예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평균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을
2,000원에 있는 회사. 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회사를 투자할 매력이 있겠다 싶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은 투자할 만한지 안 한지. 그런데 항상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취득가일 것 같네요. 매수가 오면은 매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상담 또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들어왔네요. 종근당 갖고 있습니다. 17만 5천 원에. 어휴, 비중이 위원님 80%나 된대요. 어이쿠, 나머지 20%는 어떤 종목에 뭐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뒷자리 1477님께서 종근당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종근당 오늘 종가가 15만 9,500원입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해볼까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종근당이 올라갔던 거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올라갔을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를 쓸 수 있는 나파모스타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적응증을 해보니까 효염이 있다. 그러면 이게 효염이 있으면 더 올라갈 거고 효염이 없으면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만큼은 반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주가가 12만 5천 원이니까 아마 이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측이 어려워요. 코로나 치료제로 나파모스타트가 적응증에 적응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치료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올해 내에 틀림없이 백신이나 치료제는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마 좀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80%나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주식을 고르는 게 편안하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좀 편안한 주식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1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오후 6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일요일에는 좀 이야기를 풀어가 주실 건가요? 사실 저는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쵸.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요새 아마 시장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왜 불안한지,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대세 상승은 끝났는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팁을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에 베팅해야 되는 때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요일 오후 6시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유튜브 채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